예, 그러면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저에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음파에서 저에코로 보이는 것은 이제 우리 조직에서 근육이 대표적이죠. 근육이 대표적으로 정상적으로 근육이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에코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첫째는 세포가 밀집된 경우, 세포가 정식으로 밀집돼서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염증에 의해서 액체가 저류될 때, 이럴 때는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 경우를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HCC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HCC가 지금은 small HCC, 아주 작은 2cm 이하, 이런 small HCC는 저에코로 보이죠. 그러면 왜 HCC는 저에코로 보이느냐? 세포가 밀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리제네이티브 노즐하고 RN하고 HCC하고 같은 크기의 사이즈의 결절인데, 세포의 밀도가 몇 배나 높으냐면 HCC가 4배에서 6배 높아집니다. 4배에서 6배 높아져요. 그러니까 조직의 또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정상 우리가 리버는 이렇게 여기에 센트럴 베인이 있고 포탈 에리어가 있고, 여기에 사이노소이드가, 헤파토사이트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 요 사이에 사이노소이드죠. 여기 유독 헤파토사이트,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죠. 그렇게 포탈 에리어에서 블러드 플로어가 헤파틱 아트리, 포탈 베인이 믹사드가, 사이노소이드가 센트럴 베인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구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각 구조 아닙니까? 여기에 센트럴 베인이고 여기에 포탈 에리어,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HCC가 되어버리면 헤파토사이트가 굉장히 증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노소이드 스트럭처가 디스트랙션 되죠. 그러면 헤파토사이트들이 이렇게 중첩이 되고 밀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막 겹치는 거죠. 사이노소이드는 굉장히 아트로피 되는 거죠. 그 세포가 밀집이 되니까 고에코가 되는 겁니다. 저에코가 됩니다. 그 세포가 아주 밀집이 되고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원 참치캔처럼 세포가 꽉. 그런데 스몰 HCC도 고에코로 나올 수가 있죠. 스몰 HCC 고에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조직학적으로 이제 헤파토사이트에 팻이 있는 경우죠. 웰 디퍼런시에이티시라 이런 거는 세포가 아무리 증식돼도 안에 팻이 있으면 반사화돼가 당연히 고에코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이너소이드가 딜라테이션 됩니다. 이 사이너소이드가 보통은 이렇게 아트로피 때인데, 사이너소이드가 이렇게 딜라테이션 되어버리고 옆에 헤파토사이트가 밀집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사이노소이드하고 확장된 사이노소이드하고 헤파토사이트는 강한 음양 계면을 형성해가 고에코가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슈도 그랜듈러 포메이션. 이 헤파토사이트가 암세포가 이제 이런 포도송이나 관상으로 안 하고 아주 글랜드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바일 닥트가 있고, 이 꼬불꼬불, 그러면 이 스트럭처가 호모지니어스하고 헤테로지너스 해버리면 이 초음파 빔이 강한 반사를 해가지고 고에코. 근데 대부분 이게 많죠. 이게 두 가지보다는 이건 주로 웰 디퍼런시에이트 HCC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에서 에코가 어떤 결절이 고에코냐 저에코냐, 이거는 이제 세포 자체의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구조에 의한 원인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너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결절이
결절이 어떤 결절의 에코는 뭐 때문에 에코의 결정은 요소가 뭐냐? 결정 요소. 네. 이제 저에코 결절, 고에코 결절. 예, 결절. 첫째는 뭐냐면 세포적 문제죠. 세포 성분이 고에코 성분을 가지면 고에코 결절을 가지죠. 그렇죠? 이 세포 안에 지방이라든지 콜로이드라든지 뭐 그 다음에 섬유 조직이 많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당연히 고에코 나오죠. 이거는 균질한 세포죠. 균질한 세포가 이렇게. 두 번째는 구조적 문제죠. 구조적 문제죠. 그렇게 호모지니어스한 스트럭처일 때는 저에코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부가 헤테로지니어스하면 고에코 물질이 없더라도 헤테로지니어스한 물질이 되면 고에코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데 해망조마를 생각하면 됩니다. 해망조마. 혈관종은 뭐로 구성됐느냐 하면 혈관종이 고에코인데, 자, 혈관종은 안에 바스큘러 레이크로 구성되어 있죠. 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혈관이 있고 여기에는 엔도세리움이 있고 여기는 혈관 내강이고 여기는 파이브로 티슈죠. 커넥티브 티슈,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강한 고에코 성분은 없거든요. 그러나 왜 고에코로 나오냐면 초음파 빔이 통과하면서 강한 반사를 느끼죠. 엔도세리움하고 내강하고 또 엔도세리움하고 주위에 있는 결합 조직하고 강한 반사를 일으키는데, 자체는 고에코 물질이 없지만 안이 헤테로지니어스한 스트럭처를 가지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가면서 반사를 많이 가 해망조마는 고에코로 보이죠. 고에코. 그러나 이제 해망조마도 변성을 일으키면, 가령 해망조마 안에 바스큘러 레이크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코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에코로 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브라드필이 내강이 늘어나면 초음파빔이 잘 통과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에코가 떨어지는데 변형은 고에코대로 남아있거든요. 변형 고에코대로. 요거는 왜 그러냐면, 자, 초음파에서 해망조마 변성을 일으키더라도 이제 센터 부분은 많이 일으키지만 페리페럴 부분은 변성을 적게 일으켜서 마이크로바스큘러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에 고에코를 나옵니다. 이 길은 마지널 스트롱 에코, 변형 고에코대로서 해망조마를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소견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소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소견.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면 혈관이 중요하죠. 혈관에서 캐피러리 모세 혈관이 발달된 혈관이 풍부한 조직은 고에코로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판크레아스의 인슐리노마는 고에코로 보이거든. 왜 그러냐면 판크레아스의 인슐린 랑간스 아일랜드가 있는데, 랑간스 아일랜드의 인슐리노마는 이런 바스 혈관이 아주 캐필러리가 발달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고 여기에 세포들이 포도송이처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이걸 통과하면서 혈관하고 세포하고 음양계면을 많이 반사를 일으키가 고에코죠. 그러니까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은 고에코로 보이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이퍼바스큘러도 굵은 혈관이 발달되는 게 아니고 가는 모세관이 발달되는 것은 고에코로 보입니다. 반사를 혈관과 내강하고 세포하고 반사를 많이 해가지고 고에코를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이소에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에코. 우리가 초음파에서 제일 문제가 이 등에코죠.
우리 초음파하고 CT 차이지만 초음파는 음향의 반사의 정도에 따라서 이 차이에서 영상을 만들어가 진단하는데 CT는 물질의 매질의 덴시티의 차이가 엑스레이 투과의 덴시티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까 전혀 우리가 그 영상 기법이 틀리죠.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리버를 보는데 노즐이 보였어요. 리제네이터 노즐이나 리버에 한 1cm 되는 결절이 보였는데 분명히 잘 보였는데 CT를 찍어보면 결절 없다 하거든요. 그게 검사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해망점을 발견해가 CT를 찍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 해망점아 뭐 S5에 하나 있었는데 CT를 찍어놓은 보고서를 보면 S5도 있고 S7에도 있고 뭐 S2에도 있고 뭐 멀티플이 내가 그 CT를 보고 그 사진을 찍어도 안 보여. 왜냐하면 안에 이거의 정도가 그 반사의 정도가 주위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날 때는 아이소에코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결국은 초음파에서 진단의 가장 문제점은 아이소에코 결절인 거죠. 뭔가 보여야 돼. 초음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변변을 디텍션 하는데 아이소에코 때문에 디텍션 자체가 안 되니까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초음파에서 아이소에코 결절이 제일 진단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이소에코 결절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첫째는 결절이 밖으로 돌출할 때는 우리가 이제 결절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혈관을 밀 때, 혈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맥강 구조를 디스플레이스먼트 할 때. 자, 혈관이 요로 이 메스가 있는데 헤파틱 베인인데 헤파틱 베인이 요렇게 밀게 되면 미들 헤파틱 베인 밀게 되면 여기가 종괴가 아이소에코겐 종괴가 있구나. 그래서 주위 조직을 스트럭처를 밀게 되면 메스가 틀림없죠. 예.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가 굉장히 중요하죠. 칼라 도플러를 해보면 이제 종괴로 생각되는 결절에 혈관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되고 밀리고 안으로 피딩하는 혈관이 보이면 이거는 이제 베스켓 패턴이죠. 이런 거 보면 종괴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종괴의 변연이나 센터 부분의 변성이죠. 변연 부위. 자, 이 종괴가 있는데 종괴가 잘 안 보이는데 변연의 이런 저해코드가 요거는 아이소에코. 이렇게 되면 여기 종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이제 HCC죠. HCC인 경우에는 우리가 종괴가 팽창하면서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하면서 이제 이런 파이브러스 티슈가 생기는 거죠. 이 섬유 조직은 아주 치밀한 섬유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 조직에 비해서 에코가 오히려 떨어져가 저에코로 되죠. 그래서 우리가 HCC의 결절할 타임에 변연 저에코가 생긴다는 것은 이 의미는 이 종괴가 slowly growing, rapid growing 하면 이런 변연 저에코대 헬로를 만들 수가 없죠. 이해가 되셨죠? 메타세이 캔서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메타세이 캔서는 캔서의 리버 캔서에 예를 들어 런 캔서나 브레스트 캔서에서 처음에는 저에코 결절이 생겼다가 이게 급속하게 팽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센터 부분은 고에코로 생기죠. 이거는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응고개사 때문에 고에코 되고 변연에는 살아있는 세포, 저에코 되죠. 이걸 갖다가 벌스 아이 사이드라고 하죠. 벌스 아이 사이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더 진행이 되면 여기에 센터 부분에 여기는 시스틱 되면 낭성 변성 무에코가 되고 변연에는
고에코가 되죠. 고에코가 되고, 요 마지는 저에코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고, 더 심해지면 완전히 센터 부분에 시스터가 되고, 낭성 변성이 되고, 대년에는 저에코가 되고, 그렇게 되죠. 요걸 벌사이사인을 하죠. 그러니까 HCC에서 변형 저에코드하고 메타스의 캔서에서의 변형 저에코드 전혀 개념이 틀리는 개념이죠. 이건 래피드 그로잉 해가지고 생기는 거죠. 이건 슬로우 드로잉. 그래서 변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센터 부분에 중요하죠. 내부의 낭성 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구나. 이러면 우리가 종괴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나는 여기 있는데 뭔가 잘 모르는데 여기에 시스틱 포션이 있을 때는 이걸 시스트로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 결절이 있는지를 종괴가 있는지를 의심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소에코 혈세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이제 주의해가지고 혈관이 밀리든지 돌출하든지 칼라도프라든지 변형 부분의 중심 부분에 이상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이제 병변을 찾는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초음파에서의 에코라 하는 것은 절대치가 아니고 상대치입니다. 상대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이제 공부를 청도에서 조그마한 학교에서 청도 고등학교에서 1등 했는 학생이 서울의 대원외고에 전화가 가지고는 1등하기가 어렵죠. 가가 원래 1등 같으면 대원외고 1등이겠죠. 그거야 뭐 상관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대학교 들어와가지고는 의과대학 들어가 중위권 보기 못 되니까 아버지가 하죠. 야, 니는 도대체 공부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고등학교 1등 하더니 대학 와서 중위권밖에 안 돼. 공부를 도대체 워낙 잘해서 기기면 중간 뺏기면 원하는 거지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상대적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해. 예를 들면 우리가 키드니에서 키드니가 나이가 들면 키드니 설명할게요. 키드니 에코가 보면 이렇게 키드니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중심 에코 복합체 강에코죠. 고에코로 나오죠. 고에코로 나오고 여기는 이제 메듈라 수질, 요건 피질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키드니 피질은 고에코로 나오죠. 왜 고에코로 나오냐면 키드니 피질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글로메룰러스가 있고 주위에는 프록시말 컨보레 튜블, 디스탈 컨보레 튜블이 있죠. 그 다음에 결합 조직. 요건 글로메룰러스는 사고체 혈관 덩어리죠. 그러니까 초음파가 이걸 통과하면서 글로메룰러스하고 이 주위 조직하고 반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고에코로 보이죠. 소아는 키드니 콜텍스가 에코가 떨어져 있거든. 저에코로 보이죠. 고에코로 하면 왜 그러냐면 소아는 어린애들 아주 작은 어린애들 그로메스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전체 볼륨에서 그로메스가 타고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떨어져 있으니까 저에코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질은 저에코로 보이는 이거는 튜블이죠. 왜냐하면 수질은 이런 튜블이고 여기에 튜블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하죠. 그래서 수질은 저에코로, 피질이 고에코로 해서 글로메룰러스 되는 거예요. 글로메룰러스가 많고 주위계를 반사하면 이건 튜블이에요. 중심 에코 복합체 아주 고에코로 보이죠. 왜냐하면 중심 에코 복합체는 주위에 신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고 주위 결합 조직이 있죠. 마치 뭡니까 우리가 소화관의 서브무코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초음파 빔이 가면서 신우, 신혈관, 신경, 주위 결합 조직하고 반사를 많이 해가지고
고액화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신우 주위에 지방이 많이 채게 되죠. 지방 조직이 채죠. 그러면 우리 지방 조직은 고액화지만 상대적으로는 저액화인 거래. 쉽게 말하자면 지방이 전부 다 고액화입니다. 지방이 주위가 아주 액화가 높은 데 가서는 오히려 지방이 저액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위에 반 사이에서 굉장히 고액화가 되지만 지방이 많이 침착하게 되면 신우조위에 지방조직 축적이 되면 오히려 중심 에코 복합체가 에코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음파에서 나오는 에코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이고 주위의 정도에 따라서 고에코 되는 물질이 저에코 있는 언더라이닝 조직에서는 고에코 나오지만 상대가 고에코면 오히려 저에코로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는 절대치가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그 매질의 물질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에코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세한 거는 동영상하고 강의를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초음파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스캔을 첫째 잘 배워야 되죠. 그 다음에 스캔을 해가 내가 어떤 병변을 발견했을 때 병변을 발견했구나 하고 그것으로 하면 그거는 하이죠. 자, 이 병변을 발견했으면 이게 CT나 MR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내가 받은 손괴 CT, MR 찍으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걸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CT, MR 소개를 딱 보고 이렇게 나왔구나 내가 받는 게. 그 다음에 이 병변이 수술하면 조직학적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 추적을 하면 굉장히 재미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를 보지 않습니까? 야구를 보면 그냥 삼성 팬인데 삼성과 LG 붙으면 삼성 이기라 이렇게 하면 뭐 되지만 그보다 더 힘도 있게 보려면 자 원아웃에 1루 2루가 있는데 타자는 몇 번 타자 나왔으면 강공으로 할 것이냐 스키즈를 할 것이냐. 내가 감독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타자가 지금 무슨 타자고 상대가 투수가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 훨씬 재미있죠. 분석적으로 보지 않나요? 그리고 수비수도 마찬가지로 외야서 멍청하게 앉아있어가 서가 있으면 이따 공이 팍 날라와가 놀래가지고 다이빙 캐치해가 잡았잖아요. 그럼 파인 프레이크하고 난리치지만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놓치면 뭐 해야 됩니까? 난리 나지 않나요? 진짜 잘하는 플레이는 딱 수비수 포메이션을 보고 자기가 위치 이동을 몇 발자국 이동하지 않나요? 그래 가가 공이 딱 나올 때 그냥 가볍게 탁 잡으면 사람들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실제로는 아주 파인 플레이지만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그냥 잘 여행껏 잡았다 이래 생각하지요. 그럼 이제 외야수는 다 그걸 다 보고 앞에 투수하고 야수하고 전부 다 분명히 보고 자기가 수비 위치를 결정하지 않나요? 그걸 이제 잘하는 사람 아주 잘하는 거고 그거 모르고 멍하 있다가 공 날라와가 용케 잘 잡으면 좋지만 놓쳐버리면 큰일 나지 않나요? 큰일 나지.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잘할 때는 첫째 스캔을 잘 배우고 둘째는 병변이 나오면 그냥 병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무엇이고 CT, MR 왜 나올 거고 병리는 어떻게 나올 거 추적해가지고 맞으면 아주 기분이 좋죠. 이게 즐거움입니다. 이걸 자꾸 하게 되면 실력이 굉장히 늘게 되고 남과 토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쉬고 이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